2차 가보개혁 볼게요. 특징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2차 가보개혁을 실시하죠.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은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간섭을 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당시 배경을 보면 김홍집, 박영효, 연립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청일전쟁 승리하고 좀 더 일본 중심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박영효를 전면에 내세워요. 박영효는 친일파이기도 하고 급진개혁파죠. 그래서 김홍집은 들러리고 박영효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차 가보개혁 때는 김홍집 박정형이었잖아요. 이 박정형 자리에 박영효를 내세웠다. 친일파니까. 그리고 일본은 우금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군국기무처를 폐지해요. 군국기무처는 1차 가보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기관이죠. 이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흥선대원군을 축출을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알고 보니까 뒤로 청나라랑 내통하면서 호박씨를 까는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축출을 하고 흥선대원군 쫓아내면서 고종의 친이 정치를 하는 친정이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건 2차 가보개혁의 세부 내용들이겠죠. 그걸 하나씩 볼게요.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을 합니다. 1차 가보개혁에선 국내부와 의정부로 구분을 했죠. 민비가 워낙 돈을 많이 쓰니까 왕실사무 따로, 국가, 행정사무 따로 이런 식으로 국내부와 의정부로 구분을 하고 의정부를 중앙중추기관으로 격상을 시켰어요. 이렇게 올려졌던 의정부의 명칭을 내각으로 개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각이 뭐냐? 지금도 쓰는 말이죠. 내각은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에 각 부 장관이 있잖아요. 이걸 내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비유를 하면은 의정부가 국무총리실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6조가 그 밑에 있는 각 부, 기재부, 과기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 하면은 조선시대 의정부랑 그 밑에 있는 6조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의정부를 그래서 내각으로 개편을 했다. 이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한 게 2차 가보개혁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가보개혁 2차 때는 일본의 입김이 제대로 작용했다고 그랬죠. 청일전쟁 승리하고 난 다음이니까. 그래서 이 조선시대 느낌, 의정부는 좀 조선시대 느낌이잖아요. 이 조선시대 느낌을 지우고 현대적인 단어인 내각을 사용한 거예요. 내각은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현대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근대화에 앞섰죠. 그래서 일본이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가보개혁 2차 때는 현대적인 좀 근대화에 앞서간 일본의 느낌이 나는 현대적인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그 대표적인 게 내각이에요. 내각 지금도 쓰고 있는 단어가 가보개혁 안에 있네. 이거는 현대적인 단어를 많이 쓴 건 일본 입김이 강하게 들어간 가보개혁 2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라문을 7부로 바꾸는데 탁지아문을 탁지부로 바꾸잖아요. 탁지부 지금도 기재부, 국토부, 과기부 부라는 명칭 지금도 쓰고 있죠. 현대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라는 명칭이 있는 것도 2차에서는 일본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고 일본이 근대화에 앞서면서 지금 현대에서도 사용하는 단어들을 나오기 시작한 게 가보개혁 2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8아문을 7부로 바꿨다. 부가 지금도 쓰고 있는 현대적인 단어니까 현대적인 단어가 나온 건 2차 개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8아문에서 7부면 하나의 부서가 줄어드는 거죠. 왜 줄어드냐면은 공모와 농상아문을 농상공부로 줄인 거예요. 사농공상 생각하시면 돼요. 선비사 빼고 농공상 이 세 개가 있는데 8아문일 때는 공 따로 농상 따로였는데 그냥 이거를 사농공상에서 농공상 세 개를 합쳐서 농상공부라고 이렇게 합친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개 부서가 농상공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한 개가 줄어들어서 8아문이 7부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수도 없이 했죠. 갑신정변 때는 6조, 호조에서 6조였고 1차 가보개혁 때는 8아문에서 2차 가보개혁 때는 7부로 그래서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의 단어가 나오면 2차 가보개혁이다. 가보 2차 개혁 때는 8도를 23부로 바꿉니다. 이건 지방제도죠. 8도, 조선 8도 할 때. 그래서 2차 개혁에서 중앙기관을 어떻게 했어요? 8아문에서 7부로 바꿨죠. 그래서 7부로 바꿀 때 지방제도 역시 8도에서 23부로 바꿨다. 똑같이 부가 있구나. 부가 있으면은 가보개혁 2차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셔도 되고. 근데 뜻은 완전 다르죠. 7부 할 때 부는 부처라는 뜻이고 23부에서의 이 부는 일본 지방제도 명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교토부, 오사카부 이런 식으로 일본은 지방제도 명칭에 부를 붙이고 우리나라는 지방제도에 도를 붙이죠. 경상도, 경기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지방제도에 23부를 쓴 거는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게 2차 가보개혁이죠. 그러니까 지방제도 역시 일본의 지방제도인 부를 갖다 쓴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중앙행정기관을 8아문에서 7부로
여기도 부가 있고 지방제도에도 23부가 있으니까 그냥 부가 있으면은 가보개혁 2차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꿨던 23부는 광무개혁 때 다시 23부를 13도로 개편을 합니다. 원래 도가 우리나라 명칭이잖아요. 그러니까 광무개혁은 우리나라를 다시 제대로 세우려는 개혁이니까 이 23부를 13도로 개편한 거는 바로 광무개혁 때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 시기에 13도 창의군이라는 항일 군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13도 창의군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대한제국 때는 전국을 13도로 개편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2차 개혁에서 탁지부 산하에 관세사와 징세사를 설치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징세 업무를 강화를 하는 거죠. 스토리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죠. 근데 돈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2차 개혁을 실시하죠. 일본 입김이 강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러는 거죠. 청일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조선은 내 거야. 조선에서 돈 벌기 위해서 징세 업무를 강화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뜯어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 특징은 뭐였어요? 청일전쟁 이 수행하고 있던 전쟁 중에 가보개혁이 실시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 그래서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을 선포함으로써 은본위제를 실시하고 일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했죠. 이거는 청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개혁들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2차 가보개혁은 청일전쟁 승리하고 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자기네들이 수행을 하면서 쓴 돈이 있잖아요. 이걸 다시 빨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탁지부 산하에 관세사와 징세사를 설치해서 징세 업무를 강화했다.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관세사랑 징세사를 설치했다. 이렇게 가상의 스토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탁지부는 아까 전에 1차 가보개혁에서는 탁지 아문이었는데 2차에서는 탁지부가 재정을 관할한다고 그랬죠. 이 탁지부 산하에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관세사랑 징세사라는 걸 설치한 건 세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관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청일전쟁 때 쓴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 위해서 징세 업무를 강화하는 관세사랑 징세사를 설치했다. 이런 스토리를 생각하셔서 2차 가보개혁이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개혁안 중에 탁지부가 나오는 또 하나의 개혁안이 있어요. 이 헌의 6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고 예산과 결산은 인민에게 공포한다. 근데 탁지부만 외우고 있다. 탁지부? 탁지 아무는 1차 개혁. 탁지부는 2차 개혁. 그래서 가보 2차 개혁.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틀리는 거죠. 탁지부가 가보 2차 개혁에도 있지만 헌의 6조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독립협회하면은 백성, 민중을 굉장히 중히 여겼죠. 그래서 만민공동회도 개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예산과 결산은 인민, 국민에게 공포한다. 그래서 국민, 인민 이 단어가 있으면은 이건 백성, 민중을 중히 여긴 독립협회의 헌의 6조와 연결을 시켜야 돼요. 탁지부만 있다고 해서 그냥 가보 2차 이게 아니고 탁지부에서 전담을 하고 예산과 결산은 인민, 국민에게 공포한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낱낱이 다 보고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백성을 중히 여긴 독립협회의 헌의 6조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